대선 직후였던 3월 22일, 2022년 3월 22일에 통일교 2인자 윤영호 본부장이 윤석열과 독대를 했다는 사실은 이미 확인이 됐습니다. 왜냐? 이 사람이 직접 2022년 5월 통일교 행사에서 얘기를 해요. 내가 대통령 1대1로 만났고, 물론 이 사람이 거짓말일 수 있지만 1대1로 만났고 통일교의 여러 사업에 대해서 암묵적 동의를 얻어냈다. 심지어 공무원 만나게 해줘가지고 곧 만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매우 무시무시한 게 이때 윤영호 본부장이라는 사람이 통일교 행사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암묵적 동의의 결과로 재정 확보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 방식은 ODA다. 이 ODA가 바로 공적 개발 원조 사업. 그러니까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에 우리나라가 말 그대로 개발 원조, 돈을 빌려줘서 그쪽 나라가 개발할 수 있게, 그래서 거기서 여러 사업을 펼치면 또 거기에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이권에 개입하는 그런 공적 개발 원조 사업을 통일교 2인자가 거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불과 한 달 후인 2022년 6월 나토 순방 직후에 6천만 원 목걸이 줬다라는 그 사건, 그 나토 순방 이후에는 어떤 일이 펼쳐지느냐, 바로 캄보디아에 대한 대외 경제협력 기금 차관 지원 한도액을 7억 달러에서 무려 15억 달러로 대폭 상향합니다. 정부가 2배로 늘린 시기에 공교롭게도 통일교가 캄보디아에 아시아 태평양 유니언 본부라는 것을 건립하는 사업을 또 추진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시기가 묘하게 떨어진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대외 협력 기금을 확대하면 여기 민간 기업들이 들어와서 그 돈으로 사업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통일교한테 그 돈을 주려고 한 거 아닐까라고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문제의 11월 동남아 순방을 위해서 캄보디아를 윤석열 부부가 방문을 하고 공식 일정을 취소하고 현지 병원을 방문해서 심장병 환자를 안아들고 있는 설정샷을 찍었던 김건희, 이렇게 일이 착착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캄보디아에 윤석열 부부가 모두 순방을 해서 이런 일정까지 소화를 했었다는 것이죠. 12월 한 달 만에 이 통일교 2인자 윤영호가 건진법사한테 또 의미심장한 얘기를 합니다. 큰 그림을 함께 만들어보자. 부동산 개발 대출 때문에 내가 산업은행하고 논의를 할 수 있다.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요. 심지어 히림 대표하고도 같이 만나자, 이런 의미심장한 문자를 보냅니다. 히림 대표는 김건희 코바나 컨텐츠 후원 업체고요. 대통령실과 관저 공사를 한 업체고요. 무자격으로 관저 증축 공사를 한 21g하고도 관계사입니다. 일가가 다 그 회사들을 다 운영해요. 히림과 21g 이런 회사들을. 히림 대표까지 언급됐다는 것은 이들이 카르텔을 구성해서 김건희 윤석열 팔아가지고 정부 돈 빼가지고 사업하려고 했던 거 아닐까? 해외에. 이런 의심을 충분히 하게 되는 것이고요. 물론 이후에 사업이 실제로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2023년 5월에 윤영호가 메콩강 프로젝트가 실제로 시작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 이후에 건립이 되진 않았어요. 왜냐면 아시겠지만 2023년 중반기 이후가 되면 그때부터 김건희와 관련된 의혹들이 그렇죠. 수도 없이 터져나옵니다. 윤석열 그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부실 수사는 물론이고, 김건희 양평고속도로, 김건희 명품백 수수, 도이치모터스 줄줄이 터져요. 그래서 아마 이거를 챙겨주기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네.